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야청청 박이선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12.12 사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2월 12일 저녁 연희동 가까운 그 신촌에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정병주 특전사령관과 장태환 수경사령관 등을 한 음식점으로 유인하고 불러놓고 자기는 참석하지 않은 채 12.12 사태를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모임은 전두환 장군이 주최한 것이 아니고 유인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임을 주최한 사람은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인 조홍대령입니다. 조홍대령은 12월 11일 장성 진급심사에서 장군 진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친분이 있거나 직속 상관을 모시고 조촐한 저녁 식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전국의 헌병 병과 대령이 약 23명 정도 되었는데 그 당시에 매년 헌병 병과에서 장성 진급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조홍 대령은 육군사관학교 13기로서 상당히 진급이 늦은 축에 지금 속해 있었어요. 지금 전두환 장군이 육사 11기인데 사단장을 1사단장을 했지 않습니까? 소장으로. 지금 노태우 장군도 9사단장으로 소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기수 늦은 조홍 대령은 아직 장성 진급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야 장성 진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헌병병과에서는 장성 진급자가 굉장히 드물게 나왔고, 또 23명의 헌병병과 대령 중에는 육군사관학교 13기 동기생이 3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에서는 헌병단장 조홍이 장성으로 진급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플랜카드를 그 헌병단 현관 입구에다 달아서 축하를 해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홍 대령은 자기 직속 상관인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 그리고 정병주 특전사령관과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홍 대령이 장성 진급하게 된 것도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밀어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진급되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준 사람도 정병주 특전사령관입니다. 조홍 대령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네 이번에 진급했더구만, 축하하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헌병으로서는 헌병번과의 직속상관인 김진기 헌병감을 또 불렀죠. 그리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초대를 했는데, 왜 초대를 했냐면 장성 진급 심사를 위해서는 보안사에서 작성한 그 자료가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밀어줬다고 생각했는지 전두환 장군을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은 모임이 가야 될 곳이 3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신촌 모임, 여기죠. 조홍 대령이 주최한. 그런데 이 모임은 그 당시에 합동수사본부장이 너무나 바쁘고 짬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조홍 대령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합동수사본부장에게 날짜를 정하십시오, 이랬어요. 장소는 자기가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은 최규하 대통령에 대한 그 재가, 그러니까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한다는 그 재가가 18시 이후에 이루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근무 시간 내에 다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저녁 식사 모임을 그럼 신촌에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어디 있었냐면은 이제 30경비단이죠. 30경비단에 뭐 황영시 장군, 차규원 장군, 뭐 그 장군들이 30경비단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정두환 장군이 오기를. 그래서 갈 곳이 대통령께 가야 되고 신촌 모임에 가야 되고 30경비단에도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장군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대통령에 대한
그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재가를 받는 것이 30분도 소요되지 않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 관례에 비추어 보아. 그래서 거기서 재가를 받고 바로 경복궁 상식경배단으로 달려가서 거기에 모여있던 장군들에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해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설명을 드릴 계획이었어요. 그 다음에 조홍 대령이 주최한 이 신천 모임으로 갈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꼬이다 보니까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가기 어렵게 되었죠. 그래서 보안사 우국일 참모장을 대신 보냅니다. 그래서 신천 모임에 참석하고 있던 사람 누구냐면 모임 주최자인 조홍 대령, 그 다음에 수도경비사령관 장태환 장군, 그 다음에 특전사령관 정병주 장군, 그 다음에 육군 헌병관 김진기 장군, 그 다음 보안사 참모장 우국일 장군, 이렇게 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고 이제 전두환 장군이 처음에는 뭐 늦게 간다, 못 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기다리다가 이제 식사를 시작한 거죠. 그 식사를 하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반주를 곁들여서 이제 술을 먹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서 총소리가 나고 참모총장이 괴한들에게 납치되었다.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부인 신유경 여사가 육군 참모차장 윤성민 장군에게 전화를 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군 본부에 비상이 걸리고 비상연락망을 가동해서 신천 모임 장소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장태환 장군, 정병주 장군 다 알게 된 거죠.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어떤 놈들이 우리 계엄사령관을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납치를 해갔는가. 그래서 다 자기 부대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전두환 장군이 신천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억류하거나 연금하려고 그랬다면 정병주 장군이나 장태환 장군, 김진기 장군이 다 자기가 있던 사무실, 부대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진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헌병대를 동원하든지 수사관들을 배치해서 그 음식점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통신을 차단하고 연금을 했겠죠. 그러면 일이 간단하게 끝나는 것인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이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몇 명의 장군들은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납치되었다는 소리를 잘못된 그 정보를 듣고 다 자기 부대로 복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하여 신촌 음식점으로 정병주 장군과 장태환 장군, 김진기 장군 등을 유인해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번 시간에 짧게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